우리가 이 사람이 만나서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고 욕을 하고 진취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그룹은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업과 사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유명하신 원장님들 샵에 방문해서 성공기들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다면, 오늘은 좀 사람에 집중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과 고객과의 관계도 분명히 어떤 사람과 사업의 관계이지만, 또 원장님들과 원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좀 잘 꾸려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관련된 영상을 과거에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촬영을 했었지만 업로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이제 내면 소통이라든지 혹은 이런 그림, 이 책을 읽으면서 원장님들께 참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꼭 찍고 싶었냐면, 보통 이제 원장님들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혼자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제품회사 같은 데 가서 모임을 하신다든지 혹은 원장님들 그룹 모임 있는 곳에 같이 이제 섞여서 어떤 모임을 하신다든지, 거기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또 친한 분들, 나의 정말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원장님들이 여러 이제 그룹 모임도 많이 하시는 것도 보고, 또 그룹에서 따로 나오셔가지고 혼자서 또 사업을 하셔서 크게 키운 케이스도 있고, 또 그 무리에서 나오셔서 또 사업 좀 잘못된 케이스도 있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참 많이 해보고, 또 거기서 감정이 또 상해서 또 어떤 발생한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선은 원장님들께서 모임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업계가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늘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업종에서 이제 보면 원장님들끼리 처음에 어떤 제품 회사에서 만나시거나 혹은 워크샵을 같이 가셔서 이렇게 친한 무리들 3명, 5명 이렇게 원장님들의 무리가 생긴단 말이죠. 거기서 처음에 되게 잘 지내세요. 근데 지내다 보면 어떤 무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 좀 진취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그룹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무리들은 그냥 거기서 모여서 같이 세미나 여러 회사 다니시면서 모여가지고 험담하는 모임들, 막 뒷담화도 까고 제품회사 욕도 하시고 다른 원장님 욕도 하시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또 잘 나가는 원장님들 그 피들 보면서 기술도 별로 없으면서 저기 잘 나가는 건 다 마케팅 빨이야, 원장이 예뻐서 그래, 몸매가 좋아서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그룹 내에서 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을 하고 모여서 남 험담하고 하는 무리에 오랫동안 계셔보시면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하고 놀 때 너무 재밌었지만 끝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와중에 내가 실컷 욕했던 다른 원장님들 그룹들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시고 성장을 하시며, 그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어떤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런 모임에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나와서 어떤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여기에 대한 후회를 하시면서 저랑 이제 사적으로 만나셔서 술도 한잔 하시고 모임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나서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고 욕을 하고 진취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그룹은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정에 이끌리셔서 계속해서 그 모임에 있다 보면 내가 그 무리에서 세뇌가 되어가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도 않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하는 감정이 분노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되고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이유도,
원장님들 사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원장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40 조금 넘게 살아온 입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원장님들 계시는데 여기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조언이라고 해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리에 섞이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임에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결국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보고 후회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최근에 와서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꼭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원장님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책이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내면 소통이 책이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이 책을 2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읽고 나서 너무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고 가슴에 와 닿는 게 많아서 이 내면 소통을 읽었고, 그리고 이 내면 소통에서 파생이 된 책이 그릿이란 책입니다. 똑같이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좀 읽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그릿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면 소통이란 책을 좀 축약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 2가지가 나옵니다.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뇌 속에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편도체가 죽고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전두피질이 죽는 이 시소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고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끈기 있게 차고 나가고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몸에서 분노,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무기력함이 생기고 나중에 나아가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책이라고 할 만큼 저는 지금 3회 정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번을 읽었지만 이 책의 내용의 한 20%쯤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책이지만 평생에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 업계에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과 이제 대조를 해봤을 때 조언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진취적인 그룹과 이제 남욕하기 바쁜 이 2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언지를 드렸는데 일단 그 남 욕을 하는 이런 집단에 있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 자체가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분노가 올라오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긍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죽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모임을 다니시면 다닐수록 점점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더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고 스트레스가 더 깊어진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진취적인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는 이런 집단에 계신 원장님들은 점점점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전두피질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영감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관장하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편도체가 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의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면 활성화시킬수록 편도체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남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런 원장님들 보면 점점점 더 잘 되세요. 그래서 걱정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원장님들께 어떤 말을 하면 이사님 저 이거 해볼래요.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원장님들이 그런 그룹에 계신 분들이고 좀 사실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계속 컨설팅을 했음에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원장님들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될까요?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원장님 해봤다 그러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뉩니다. 결국엔 컨설팅을 아무리 해도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룹은 끝없이 컨설팅을 해도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게 정리가 확실히 된 거죠. 왜 똑같은 거래처에 똑같이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그룹은 성장을 하지만 어떤 그룹은 늘 정체가 되어 있을까? 그걸 확실하게 해결해 준 책이 이 그릿과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궁금증으로 안고 있었던 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같은 조건, 같은 상권에 있으면서도 왜 누구는 되고 안 될까? 저기는 이게 완벽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책을 읽어본 결과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에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꽁쌤 에스테틱 원장님, 우리 뭐 구미 선산에 계시다가 또 압구정으로 가셨고, 평택에 계시는 르디브 에스테틱 원장님도 이번에 청담으로 오픈하셨고, 우리 뭐 광주에 계신 에스테틱 오프 원장님, 포항에 계신 어본 에스테, 뭐 이런 모든 원장님들을 보면 이 성공하시는 원장님들의 쓰시는 언어의 패턴이 있어요. 원장님 이거 어때 보여요? 이렇게 하면 그거 좋아요, 해볼게요. 또 우리 꽁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지 뭐,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네? 연락 와서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만한 소스를 던진 거고, 실행을 하시는 건 원장님의 돈과 원장님의 시간과 원장님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원장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내면 소통에서 말하는 그 감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늘 내가 지금 하고 있음에 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을 지난 6월에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재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찾아보자. 아빠랑 한 5가지 정도를 찾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감사한 기억을 찾습니다. 이 감사함을 찾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밤에 오늘 감사한 일이 몇 개가 있을까 계속 찾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지금 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밤에 잠을 되게 편안하게 잡니다.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고 편도체가 죽으면 딥슬립을 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계속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사람이 편히 쉬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사함을 찾고 나서부터는 잠을 생각보다 되게 잘 자고 좀 더 깊게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보면 이제 재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안 자려고 하거든요. 재우려고 해도 어떨 땐 제가 먼저 잠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내면 소통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감사한 일을 찾아보자. 오늘 무엇이 감사했을까? 한 3가지 정도 감사함을 찾고 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4가지, 5가지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오늘 있었던 이런 일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에 빨리 들어요. 정말 빨리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바빠서 못할 때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땐 하루는 오빠 방에 가서 자고 둘째 아이가, 어떨 때는 이제 동생 방에서 자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자고, 어떨 땐 거실에서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오늘 감사한 거 5가지씩 서로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 잠에 빨리 듭니다. 감사함을 생각함으로써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걸 죽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원장님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들, 그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 친하게 지내는. 그러면 그 그룹에서 늘 만났을 때마다 남욕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는지, 혹은 만났을 때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해서 안 되더라 실패하더라도 그게 좋은 경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취적인 그룹에 있는지, 그걸 꼭 생각을 하셔서 부정적인 그룹에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내가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이 효과는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시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 모 원장님과 이제 전화로 이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통화를 되게 길게 했는데, 그 원장님과 통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찍으려고 내면 소통과 그릿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1인샵을 처음 스타트 했을 때 제품 회사에서 만나서 그룹이 지어진 원장님 5분이 계셨대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남욕하고 어떤 원장님이 어쨌고 저쨌고, 그때는 그 자체도 재밌었고 동조를 해서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잘 지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이제 이 무리에 염증이 나서 실증이 나서 이탈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일이 점점 바빠지고 장사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멀어지고 이제 이탈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내가 거기 모임을 잘 나가지 못하니까 나머지 4분이 원장님 욕을 엄청나게 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 전해서 듣게 되신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니까 엄청 성장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주변에 좀 잘 되시는 원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돈이 많이 벌리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변해요. 사람 몸이 힘들어도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무리를 돌아봤더니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하루빨리 거기서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4명의 원장님들은 모여서 남욕하기 바쁘고 막 하시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원장님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진취적인 사람들만 내 주변에 결국 남더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꼭 소개를 한번 해봐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 영상 하나가 원장님들의 삶을 바꿔놓거나 사업을 이제 영위하시는데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을 했고 정말 지금 몇 달 안 되는 사이에도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습관상 누군가가 모여서 남 뒷담화를 하거나 모임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무리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제가 지난 몇 달간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열심히 해왔거든요. 이런 책들이 원장님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 소통 읽기 너무 어려우시면 그립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내 마음을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릿이란 책 정말 크게 추천을 합니다. 뭐 제가 에스테틱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는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게 종목에 상관없이 만나보다 보면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저도 정말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들은 바를 가지고 원장님들께 되게 많이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적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물론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책을 읽은 것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고 거기서 받은 영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원장님들 의견들도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고 저랑 소통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 꼭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경영에 가는 게 아니어도 원장님 가끔 하소연하러 전화도 하시고 뭐 진취적인 이야기를 전화하시고 시실코콜한 이야기 하시려고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예약을 잡아뒀다가 전화 통화하는 시간 배정을 해서 또 30분씩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 자유롭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또 연락 주셔서 풀어보시는 시간 가지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을 주십시오.